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전본부 엑스파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전투함을 지키는 여러 가지 무기 체계가 있는데요. 방어 무기 체계가 있죠. 이 중에서 가장 최후의 보루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근접 방어 무기 체계 CIWS입니다. 이 CIWS는요, 원래 유럽과 미국 제품들이 이제 석권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우리나라가 새로운 도전장을 냈고요. 우리가 새로운 도전장을 낸 이 CIWS2라는 이 무기 체계가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의 또 다른 수출 효자 상품이 될 게 확실해 보인다. 그래서요, 오늘 엑스파일에서는요, 우리가 개발한 근접 방어 무기 체계 CIWS2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CIWS2 방어 체계가 크게 두 가지였어요. 이제 유럽제 골키파, 그다음 미제 펠랑스 이렇게 두 개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제 이 유럽제 골키파를 애호했죠. 왜냐하면 그 근접 방어 무기 체계가 마지막에 뭘로 요격하냐면 기관포로 요격을 해요. 그 게틀링 기관포 막 돌아가는 걸로 뭉 하면서 요격을 하는데 유럽제 골키파는 이게 30mm예요. 그리고 미국제는 이게 20mm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0mm 기관포와 20mm 기관포는 타격의 수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미사일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날아오는데 얘를 되도록 강한 걸로 때려야지 얘가 날아오는 관성이 있잖아요. 이 관성을 이기고 격파시킬 수 있다고요. 그런데 20mm는 미국제 펠랑스 20mm는 조금 이게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유럽제 골키파를 애호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2008년에 우리가 이제 울산 I급이라고 해서 새로운 호위함을 만들면서 여기에다가 CIWS 입찰 당시에 우리가 좋아했던 거니까 골키파를 이제 여기다 하려고 했는데 그때 여러분들 2008년이 뭡니까?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나면서 전 세계 경제가 이제 아작이 났었죠. 아작이 나면서 이때 유로화가 강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CIWS 하나 세트 가격이 무려 170억 원까지 올라가요. 반면에 미국제 펠랑스는 이게 신형이 나왔었거든요. 펠랑스 블록 1B라고. 얘는 100억 원 이하였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격 경쟁력에서 게임이 안 됐죠. 근데 사실 그 전에 우리가 골키파를 좋아했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골키파 17세트나 샀었다고.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얘네가 신규 개량도 좀 더뎠어요. 굉장히 업그레이드도 잘 안 됐다고. 그러니까 이 업그레이드도 안 돼, 가격도 너무 비싸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최종적으로 펠랑스를 선택했는데 이후에 이제 뭐 펠랑스는 100억 원 이하니까 뭐 요거 하자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신규 전함 KDX-3 그러니까 이지스함 그 계획이 있는데 여기에다가도 이제 펠랑스를 하려고 봤는데 이 펠랑스 제조사가 미국의 레이시온이라는 회사입니다. 레이시온이 가만 보니까 유럽제 이게 네덜란드에서 만들거든요. 유럽제 네덜란드제 골키퍼 업그레이드는 안 하고 이제 거의 도태될 것 같거든요. 거의 도태될 것 같고 저 가격 경쟁력 우리한테 안 하는데 한국이 선택하는 건 우리께 뻔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갑자기 무슨 생각하냐? 레이시온이 우리가 독점 공급업체다. 이렇게 해서 가격을 와장창 올려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서는 뭐예요? 야,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저쪽에서 업그레이드 안 해주고 워낙 가격 올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너네 거 선택했는데 너네까지 가격을 올려? 기관포도 20mm짜리가?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겠죠. 더군다나 이게 이 펠랑스가 이란에서 대한미사일 한번 쐈었는데 이건 초음속도 아니고 아음속을 쐈는데 얘도 요격에 실패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골키퍼를 그동안 많이 선택을 했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때부터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지금까지 대한미사일은 액조세, 뭐 하픈 이런 것들보다 아음속, 즉 음속 이하의 아음속 미사일인데 앞으로는 마하 2 이상의 초음속 미사일 시대다. 근데 이 초음속 미사일 시대에 아음속도 제대로 요격을 못하는 저 미국제 펠랑스 블록 1B 이거 안 될 것 같거든. 더군다나 지금 골키파 가격 올렸다고 봤는데 보니까 얘네 뭐예요? 업그레이드도 안 하고 기술 혁신도 안 하고 있어. 어떻게? 이럴 바엔 항상 우리가 하는 거 있죠. 이럴 바엔 차라리 우리가 만들까?
왜? 내가 만들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기로 결정을 한 거죠. 이게 사실 골키퍼가 네덜란드 골키퍼가 업그레이드 대대적인 업그레이드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량 업그레이드 이런 거 말고 완전히 혁신적인 업그레이드 계획이 있었어요. 이게 2012년에 원래 업킵이라는 업그레이드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추적 레이더, 연령상 장비, 알고리즘 같이 다 와장창 다 업그레이드 한다. 거의 새로 태어나는 걸로 했는데 업그레이드 이제 시제품 나왔어요. 시제품 나와서 2018년에 테스트 결과도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굉장히 훌륭했는데 또 뭐가 문제야? 돈이 문제입니다. 야, 우리가 유로화 강세로 170억 원이었지? 우리 업그레이드 하니까 어떡하냐? 한 300억 가까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근접 방어 무기 체계가 한 세트에 300억이라고? 장난하세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거 사실 그 영국도 굉장히 많이 썼었어요. 그리고 또 네덜란드 자국도 많이 썼었고 독일도 썼단 말이에요. 보니까 야 너무하지 않냐? 안 해. 야 저거는 못하겠다. 그래서 다 안 해버렸어요. 그래서 업킵도 안 하고 심지어 지금 현재 있는 골키퍼도 업그레이드 안 되니까 이거 떼놓고 미국제 팔랑스 갖다 했다고. 그래서 나중에 골키퍼를 쓰는 나라가 네덜란드, 한국, 카타르 이 세 나라였어요. 이 세 나라가 그러니까 뭐 부품 고장나는 부품 이제 예비 부품 필요할 땐 자비로다가 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전혀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점 부품 공급망이 악화돼서 이 원산국인 네덜란드조차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네덜란드는 무슨 계획이 있었냐?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2028년까지 이제 이탈리아제 76mm 함포 체계로 이제 근접 방어를 한다. 이런 걸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골키퍼하고 펠랑스 둘 다 문제가 됐다. 어떻게? 우리가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타당성 연구를 해보겠다고 해서 방위사업청한테 얘기를 했고 방위사업청이 타당성 연구를 승인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이 됐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뭘 좋아했어요? 이 근접 방어 무기 체계에서 30mm 기관포 좋아했잖아. 이게 GAU-8 게틀링포인데 우리나라 현대위아가 이 제조사인 미국의 GD-OTS하고 협력해서 면허를 확보합니다. 생산 면허를 확보해서 비로소 우리의 새로운 근접 방어 무기 체계 CIWS-2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기관포는 현대 위아서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나머지 탐지 시스템이나 알고리즘 이런 거잖아요. 레이더 시스템 이런 거. 이거는 경쟁사가 둘이 붙었습니다. 항상 이런 모든 군사 분야의 전자전에서 그러니까 전자 시스템에서 붙는 두 회사가 있죠. 전통의 라이벌. 어디예요? LIG 넥스원, 하나 시스템. 이 두 회사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개발을 하면서 우리나라 국가기관 두 곳에서 이 CIWS-2에 대한 아주 명확한 지침을 내립니다. 첫 번째 국방과학연구소, 전통의 국방과학연구소죠. 우리나라 그 무기체계 기술을 개발에 원천이 바로 국방과학연구소예요. 근데 국방과학연구소는 단순히 우리가 쓸 게 아니라 이게 뭐야? 세계 수출 시장을 이번 기회에 우리가 어떻게 석권해버리자. 우리 이런 거 있죠.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내가 한번 하면은 다 내가 쪼갤 수 있다 이런 걸로 국방과학연구소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같이 업체하고 협력해서 나가기로 하고 방위사업청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뭐냐면 이게 어떤 무기 체계를 개발했을 때 어떤 한 기업이 계속해서 독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야? 독점 방지를 위해서 복수 기업한테 개발 기회를 부여하는 그래서 비교 평가에서 선택하는 이런 걸 했었어요. 어떤 한 기업이 먼저 어떤 수주 성과가 있었으면 다른 기업한테 그 다음 차례를 해주는 이렇게 공평하게 개발 기회를 주는 이런 매우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그런 선택을 방위사업청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LIG 넥슨하고 하나 시스템하고 붙었잖아요. 근데 하나 시스템이 2021년 당시에 요게 개발 계획이 된 게 요 즈음이었는데 이 하나 시스템은 2021년 당시에 이미 KDDX 우리 차세대 한국형 이지스함 여기에 다중 펄스 레이더 그러니까 다중 레이더 시스템을 이미 하나 시스템이 가져갔었어요. 그렇다면 뭐예요? 균형 차원에서 다음엔 누구한테 줘야 돼요?
LIG 넥슨한테 줘야 되죠. 그래서 LIG 넥슨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2024년 8월 6일에 LIG 넥슨이 한국형 CIWS2 개발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된 거죠. 그래서 방위사업처는 약 3,200억 원을 투입해서 2027년까지 양산형 포함 개발 계획을 완료할 계획이었고요. 근데 어느 정도 됐고 올해 이미 양산 시제품이 나왔죠. 얼마 전에. 그래서 이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이게 일단 30mm, 제가 말씀드렸죠. 현대위에서 30mm 했다고. 그래서 일단은 초음속 마하 2.5 이상이 와도 얘로 쪼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탐지 시스템에 우리나라가 또 진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전자산업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요즘 특히 군사 분야에서 전자산업 능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특히 예전에 CIWS나 이 팔랑스 보면은 레이더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죠. 돌아가는 레이더. 근데 이 돌아가는 레이더는 여러분들 아음속 그 미사일 시대에는 통했는데 초음속 미사일 시대는 안 통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게 돌아가는 레이더는요. 표적을 얼마마다 한 번씩 스캔할 수 있냐면은 이게 1초에 한 번 돌아가거든. 그러니까 1초마다 한 번씩 스캔할 수 있어요. 예전에 아음속 미사일은 그래도 그나마 초음속 이하의 비교적 느린 시속 한 900km 정도 되거든. 이걸로 날아오니까 1초에 한 번씩 스캔해도 됐는데 여러분, 마하 2 이상의 초음속 대함 미사일은 어떻게 했어요? 1초 이후에 뭐야? 휙 와 있죠. 그러니까 기존의 이런 회전식 레이더로는 안 된다. 뭘로? 우리 잘 아는 거 있잖아. A사 레이더로 가자. 능동 배열 위상 레이더 A사로 가자. 그래서 A사를 여기다 설치했고 A사를 뭐야? 사면에다 고정해 놨어. 그러니까 사면에다 고정하는 뭐예요? 돌 필요가 없지. 사면은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돌아가는 레이더가 1초마다 한 번씩 갱신됐는데 이 A사 레이더는 사면에 딱 고정되어 있으니까 뭐예요? 연속으로 잡을 수 있어요. 연속으로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 A사 레이더가 되면 굉장히 정밀하게 추적이 가능하거든요. 요즘 초음속 대함 미사일이 막 오다가 표적에 가까우잖아요. 그거 이렇게 막 이런다? 막 이러고 막 이렇게 3차원으로 막 이래. 이거는 어떻게 해? 이 3차원으로 이렇게 되면 뭐예요? 방향뿐만 아니라 고도도 이렇게 잡아야 되거든. 근데 이게 돌아가는 건 이거 잘 못 잡아요. 그런데 A사는 이걸 다 잡아내거든. 그래서 이 A사 레이더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특히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이 A사 레이더뿐만 아니라 영을 영상 장치하고 광학 카메라까지 여기다가 탑재를 했습니다. 이 광학 카메라가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신의 한 수입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여러분들 1998년에 요즘 그 관광지로 굉장히 소문난 데 있죠. 여수. 이 여수에서 1998년에 여러분들 반잠수정 침투 사건이 있었습니다. 북한에. 그러니까 이 반잠수정이란 건 위에 조금만 이렇게 거의 물에 잠긴 그런 잠수정이에요. 이걸 타고 북한이 침투를 했었는데 이거를 우리나라의 포항급 구축함이 잡았다고. 근데 이 잡는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왜? 포항급 구축함에는 76mm 함포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76mm 함포는 레이더하고 연동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 반잠수정을 잡으려고 딱 보니까 파도가 높은데 반잠수정이 물 위에 바다에 떠 있잖아요. 근데 파도가 높으니까 반잠수정 잘 안 보이잖아. 파도가 높으니까. 그러니까 레이더가 파도에 간섭을 받아서 반잠수정을 포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포술장이 어떻게 했냐면, 야, 레이더 꺼! 이랬다고요. 레이더 끄고 EOTS, 광학 조준 장치로 겨우 잡았어요. 이거를. 겨우 잡았다고. 그러니까 당시에 이게 에피소드가 있어요. 좀 이제 카더라가 약간 섞인 건데, 여러분들 카더라 좋아하죠? 당시에 포항급에 76mm 뿐만 아니라 20mm 기관포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얘가 이 반잠수정을 격침시키려고 76mm 포, 20mm 포, 40mm 기관포 막 쏟아붓거든? 총 쏟아본 그 탄약을 합쳐보니까 3,000발 가까이 됐어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 이거 국회 청문회에서 뭐라고 그랬냐. 이거 지금부터 편집하지 말고 그대로 내보내주세요. 그때 국회에서 굉장히 무식한 국회의원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야, 저 조그만 반잠수정 하나 잡는데 무슨 3,000발이나 쏴 제껴? 우리 해군의 사격 능력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굉장히 무식한 소리를 해버렸다고. 여러분 반잠수정 보이지도 않아요. 당시 미군이 뭐라고 그랬는 줄 알아? 야, 저거를 함포로 잡았다고? 헬리콥터에서 무슨 미사일 쏜 게 아니라 함포로 저걸 잡았다고?
야, 한국 해군, 야, 미친 거 아니냐? 이 사격 실력이? 이랬단 말이야. 근데 무식한 국회의원은 뭐라고 했어? 우리 해군의 사격 실력에 문제가 있는 거야. 이런, 또 좌절을 느낀다, 이렇게. 진짜. 기술적 이해도가 1도 없는 국회의원들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런 경험 때문에 이 CIWS2에도 뭘 넣어놨어요? 광학조준장치. 굉장히 정밀한 광학조준장치를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또 있죠. 요즘 여러분 무서운 게 뭐예요? 드론 무섭잖아, 드론 무섭잖아. 근데 여러분들 이 드론이 한두 개가 오는 게 아니라 군집으로 와봐. 이거 어느 세월에 이거 포착해서 해. 근데 예전에 골프편은 뭐가 있었냐면은 탐지할 수 있는 숫자가 18개로 제한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개발한 CIWS2는 뭐? 동시 탐지 개수가 몇 개? 깔끔하게 100개입니다. 그럼 뭐 여기서 게임이 끝난 거죠. 우리 경쟁자가 누구냐면은 같은 기종으로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레이시온사의 펠랑스 블록 1B 얘예요. 얘인데 이게 오래된 모델이에요. 사실 오래된 모델이고 가격도 올려쳤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얘가 뭐 20mm야. 기관포 20mm. 얘 안 돼. 얘 절대 안 되고요. 제가 생각했을 땐 이 미국 레이시온사의 펠랑스는 우리 경쟁 상대 아니에요. 가격 경쟁력, 성능 이거에서 다 안 돼요. 얘는 A사 레이더도 없는 애야. 얘도 돌아가. A사 레이더 이거 돌아가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일단 제껴두고 대신에 문제는 이제 유럽이에요. 유럽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골키파를 포기하고 대신에 전투함에 탑재되어 있는 57mm나 76mm 혹은 심지어 127mm 함포로 이걸 잡을 수 있다. 요쪽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 여기에 굉장히 특수한 탄이 들어갑니다. 3P탄이라고 해서 근접 신관하고 성형 파편이 같이 있는 그런 탄이에요. 그러니까 가다가 57mm 탄이 팍 퍼지면서 산탄총까지 퍼지면서 이게 이제 대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 오토메랄라사가 원래 여러분 이탈리아가 여러분들 뭐 그저 그런 나라라고 알고 있는 방세는 아닙니다. 이탈리아는 함포 부분에서 거의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는 나라예요. 이 이탈리아의 오토메랄라사가 개발한 76mm 나트라고 하는 유도 포탄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76mm 포탄인데 미사일처럼 유도가 되는 거예요. 유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심지어 극초음속 미사일이 날라와도 어느 정도 극초음속 미사일이 날라와도 워낙 76mm의 이 운동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76mm 함포탄에 이게 운동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이 극초음속 미사일도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오토메랄라는 더 나아가서 이 76mm를 조금 더 개발한 그런 차세대 함포가 있어요. 이거 소브라 뻔테라는 이런 함포가 있는데 이 시스템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존의 76mm 함포보다 훨씬 컴팩트하고요. 이게 이 포가 포신 위치가 굉장히 높아요. 높기 때문에 자살 폭탄 테러나 보트 테러, 자살 보트 테러나 아니면 수상 드론이 이제 모터파드로 쭉 오잖아. 이것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 이런 쪽으로 좀, 그러니까 구경이 훨씬 큰 쪽으로 지금 유럽은 진화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얘가 아직 개발이 그렇게 다 끝난 건 아니고, 두 번째, 기존 CIWS2에 비해서 훨씬 고비용입니다. 엄청난 고비용이에요. 이게 시스템이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실용화되기 에는 조금 더 시간이 남았다. 그래서 2028년부터 뭐 이런 걸 배치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또 있어요. 이게 특수탄 같은 경우에는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배터리가 들어가야 돼요.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면 포탄 하나 가격이 굉장히 고가가 됩니다. 엄청난 고가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 마음대로 못 쏴요. 솔직히 말해서. 야, 저거,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저거 하나 날아가니까 뭐 레이 하나 날아간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렇게 되고 또 하나 이 안에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얘가 데이터를 받아서 정확한 시점에서 폭발하려면 여기 이 안에도 전자장치가 들어가거든. 그런데 이 안에 리튬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이게 리튬의 특성상 저장 수명이 비교적 짧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이게 재생하려면 또 돈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무기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일단 검증이 돼야 되잖아. 그런데 우리가 개발한 CIWS2는 이미 이 30mm 기관포 검증이 됐거든요. 여기에 여러 가지 최첨단의 광학 장비, 탐지 장비, 그 다음에 알고리즘을 넣어놨기 때문에 마 2.5의 초음속 대한미사일도 너끈히 상대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CIWS 근접 방어 무기 체계를 사야 돼. 우리 배 이걸 해야 돼.
미제 봤어. 함량 미달인데. 이탈리아제 봤어요. 야, 좋긴 한 것 같은데 포탄 한 발 가격에 레이 한 대라고? 야, 그건 내가 좀 생각을 해야겠다. 그러면 누가 들어와요? 야, 지금 전통적이고 우리가 좀 검증된 것 중에 지금 제일 좋은 거 없을까라고 했는데 우리가 손들죠. 여기 있는데요. 어디 보시는 거예요? 여기 한번 와서 보세요. 그래서 보면 그럼 나라도 이거네. 이거 주세요. 얼마라고요? 아이, 싸네. 아, 이거 주세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CIWS2가 우리 K방산의 새로운 수출 효자동이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거 확신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펠랑스 얼마라고 그랬어? 100억 이하였는데 독과점이니까 가격 올렸다고 그랬죠? 가격 딱 올렸다고 그랬잖아요? 펠랑스, 그래, 한 120억 딱 해서. 우리 뭐야? 120억 너무하고요. 한 115억 정도만 있으면 뭐 사겠어요? 5억 싸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5억 싸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또 우리 잘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이게 115억인데 첫 번째 손님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깔끔하게 우리가 프로모션해서 99억 9,900만. 싸다. 싸네. 왜? 앞에 1이 달러. 앞에 단위가 달러. 앞에 국자네? 근데 그거 뭐예요? 이거 90억 원대예요. 100 안 넘어갔나요? 90억 원대예요. 이렇게. 그렇네요. 얼마요? 99억 9천만. 이거 싸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프로모션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건 한번 팔고 나면은 다음에 업그레이드하거나 정비할 때 우리가 또 소요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부품 팔아먹을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저는 이런 희망이 있어요. 선진국 해군 중에서 한두 군데만 이거 딱 선택하면 게임이 끝난다니까. 분명히 선택할 이건 기회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나토 국가들도 지금 국방비 그 GDP GDP 비율 2% 이상, 보통 5%까지 지금 가고 있는데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함정 수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CIWS2 들어갈 확률이 많고요. 저는 특히 노리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일본 지금 신규함 굉장히 많이 만들거든요. 얘는 또 자존심 있다고 미국제 선택할 거야. 미국제 써보고 이러겠지. 내가 한국 건 사기 싫어서 미국 건 샀는데 나 이런 거죠. 현타하는 거. 막 현타하는데 그때 우리가 대국적으로 우리가 큰형으로서 그때 우리가 대국적으로 이렇게 그거 써보니까 좀 별로지. 이거 써. 괜찮아. 야, 일단은 자존심 섞고 한번 써봐. 우리가 우리가 옆에 사니까 AS 끝내주게 해줄게. 우리도 굉장히 좋은 가격으로 해줄게. 알았지? 이렇게 살살 달래가면서 써보고 나서 좋네.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나. 다음에도 우리 거 써. 괜히 개발할 생각하지 마. 비싸. 너네 비싸잖아. 이렇게 돼.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야금 먹어 들어가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CIWS2는요, 우리나라도 소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앞으로 뭐 나와요? 우리도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한국형 이지스함 나오죠. KDDX급 이것만 6척이고요. 한국형 무인 항모도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울산 I급 배치 3급, 우리 충남급도 앞으로 요거 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쭉쭉쭉 나와야 돼요. 충남급도 이게 6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소요만 해도 최소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차세대 뭐도 있어요? 수송함도 있고 연료 보급함도 있고 여러 가지 상륙함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보면 우리 것만 20대가 넘습니다. 세트가. 그러니까 우리 내부 소요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외부 수출 물량까지 합하면 저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100세트 깔끔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CIWS2, 우리 근접 방어 무책에 우리가 개발한 CIWS2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좀 더 재미있는 아이템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